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TV MC이자 천안시민 문예진입니다. 우리 동네 TV는 천안시민을 위한 문화생활 정보와 각종 이슈를 소개시켜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천안시민들의 방송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취재와 촬영을 하는데요. 앞으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동네 TV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역사 따라 천안은 독립운동의 중심지인 천안에 위치한 관광지를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소개시켜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눈과 귀로 역사를 체험하며 더 쉽게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게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제작하였는데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역사 따라 천안 시작합니다.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오는 따뜻한 날씨인데요. 맑은 낮이 유지되는 이 시기에 바깥에 나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더워지기 시작하는 날, 떠오르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산, 바다, 강, 여러 장소가 있겠지만 저희 역사 따라 천안TV에서 준비한 장소는 바로 기념관입니다. 혹시 천안이 독립운동의 중심지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1운동에 대해 알고 있지만 정작 3.1운동이 천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처럼 천안에 살고 있지만 모르는 역사에 관한 사실을 만나러 갈 건데요.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3.1운동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운동인데요. 천안에서는 이 3.1운동을 전개하였던 아온의 3.1운동 독립사적지를 1986년 11월 19일에 충남기념을 제58호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장소는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시는 장소인데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크게 관련되어 있으며 사진을 찍는 관광지로도 유명한 바로 독립기념관입니다. 독립기념관은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응하며 국민모금을 통하여 1987년 천안에 개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1913년 12월 지방제도 개편을 선포하고 1914년 1월 1일부터 새 제도에 의하여 군을 통합하였는데요. 군현의 규모가 작은 충청도는 2개에서 3개 군현을 1개의 군으로 통합하였는데 현재 행정구역상 천안이 목천군과 직산군도 이때 천안군에 통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목천현과 직산현이었지만 1896년에 전국의 현을 폐지하고 일제군으로 승격시키는 것에 따라 군으로 승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안군에 통합이 되며 대부분의 군수들이 면직되고 친일파 군수들이 부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제강점기에 충청남도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특히 천안 지역은 1919년 3.1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입니다. 천안 지역의 대표적인 3.1운동은 아온의 장터에서 전개되었던 만세운동으로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천안 각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만세운동에는 수많은 천안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천안의 3.1운동은 목천 보통학교 만세운동부터 아온의 장터 만세운동까지 수많은 운동을 거쳐 자주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이끌어내신 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는 유관순 열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끈 이동영, 군자군 조달의 명수 홍찬섭,
김자진 장군을 도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독립군의 별 이범석, 독립군 참모장 이정영 등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독립운동의 어리 깃든 유서 깊은 고장 천안에 독립운동가 분들과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독립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독립기념관은 1982년에 설립해 지난 30년 동안 전시, 교육, 연구를 아우르며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독립기념관 입장료는 무료이며 별도로 주차요금을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관람시간은 하절기, 동절기로 관람시간이 다르며 하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의 입장시간은 9시부터 17시이며 관람시간은 18시까지입니다. 독립기념관은 실내와 야외로 전시관이 나뉘어져 있으며 기념관 곳곳에는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사전에 예약을 하면 대관도 가능하며 캠핑장과 쉼터가 있어 여행회와 단체 체육대회 장소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기념관 벽화에는 숨은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와 3.1운동 당시 민중을 강렬하게 실루엣 모양으로 표현했으며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와 나비, 나락꽃인 무궁화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무궁화를 배경으로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과 윤봉기 의사를 연상시키는 회정시계도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안에는 식당, 레스토랑, 카페 등 식당들이 있어 끼니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이 불가능하니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독립기념관 어떠셨나요? 사진을 찍는 용도로도 매우 좋은 곳 같네요. 대한독립에 대한 조상님들의 열의를 엿볼 수 있었던 독립기념관이었습니다. 편의시설과 의무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꽃피는 봄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독립기념관으로 나라의 독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다음 장소는 어디일 것 같나요? 독립에 대해 알아보았으면 역시 다음 수서는 대한독립에 힘써주신 분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다음 수서는 천안의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와 조병옥 박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첫 번째로 유관순 열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관순 열사는 아버지 유증원과 어머니 이소재 사이에 5남매 중 둘째 딸로 1902년 11월 17일 현재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인 충남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916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국인 감리교회 선교사인 사이리시 부인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에 장학생으로 편입하고 이화학당 고등부에 진학했을 때인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이 일어나자 학생들과 함께 가드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일본 총독부의 학교 휴교령으로 휴교에 들어가자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 만세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만세 시위에 참여한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같은 18세였습니다. (18세인) 꽃다운 나이에 총독부 휴교령으로 천안으로 내려와 후속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제에 체포되어 일제의 교도소 내 가혹행위로 인해 서대문 형무소 지하 감옥에서 1920년 9월 28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천안인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한 유관순 열사 기념관은 유관순 열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1일에 건립되었습니다. 건물 안에는 영상실, 체험공간, 뮤지엄, 숍 등이 있으며 영상실에는 유관순이 출생했을 때부터 감옥에서 순국하기까지의 일대기를 전시물과 함께 영상물로 꾸며놓았습니다. 체험공간에는 벽관 체험 코너가 있어 유관순 열사가 고문당하던 상황과 태극기를 직접 찍어볼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생애와 연보로 시작하여 벽관 체험, 역사 퀴즈, 영상실 등 기념관에서 추천하는 관람 순서가 있으니 참고하여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는 이러한 관광시설, 체험시설뿐만 아니라 기념관 전시물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화여고가 수여한 1996년 5월 명예 졸업장, 정부가 1962년 3월 1일 유관순 열사에게 추세한 대한민국 건국 훈장 독립장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흔의 독립 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애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매년 2월 말일 개최되는 전국 최대 3.1운동 기념 행사 3.1운동 기념 아흔의 봉화축제와 아흔의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순국하신 유관순 열사를 추모하고 열사의 중후한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순국일인 9월 28일에 거행되는 유관순 열사 추모제 등 다양한 기념 행사도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서 진행되니 날짜에 맞춰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현재는 따로 휴관하고 있지 않지만 반드시 발열 체크 및 손소독제 소독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미착용자와 발열자, 호흡기 증상자는 출입이 제한되니 유의해주세요. 어린 나이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3.1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유관순 열사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도 본받아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관순 열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장소를 함께 떠나볼까요? 다음 장소도 독립과 관련이 깊은 기념관인데요. 이번에는 유관순 열사 기념관만큼 인식이 크지는 않지만 함께 독립을 주도했던 조병호 박사의 생가입니다. 함께 구경하시죠. 조병호 박사의 호는 유석이시며 1894년 5월 21일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나 1960년 2월 15일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조병호 박사께서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셨고 교육자, 경찰관, 정치가셨습니다. 일제강점기 초반 도민유학과 독립운동에 종사하셨고 안창호 선생님께 영향을 받아 그의 홍사당과 수양동지회, 공민회 일에 적극 참여하셨습니다. 그 뒤 태평양 전쟁 무렵 수양동호회 사건 등으로 두 차례나 옥살이를 치르셨습니다. 해방 정치 국면에서는 한민당, 창당에 참여한 뒤 미군정의 경찰 총수를 지내셨으며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는 유엔 대표단 내무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조병호 박사는 한국민주당과 민주국민당에서 활동하셨으며 1954년 호연동지회에 참여하셨고 민주당에 입당하시고 신익희, 윤보선, 유진산 등과 함께 민주당 구파의 리더로 활동하셨습니다. 제2대 정 부통령 선거에 부통령 후보자로 출마하셨으나 낙선하셨고 1960년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후보자로 출마하셨으나 선거 유세 중 병으로 미국 워싱턴 DC 월터 리드 육군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조병호 박사께서 남기신 유명한 말은 기자들이나 강경투쟁을 요청하는 야당 인사들에게 했던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년을 태울 수 없지 않느냐입니다.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신 조병호 박사의 생가를 살펴볼까요? 조병호 박사의 생가는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 있는데요. 여러분은 용두리의 명칭에 대한 유래를 아시나요? 원래는 산에 대나무가 많아 중림리라 했는데 조선 효종 때 학자인 유협의 묘를 쓰고 지형상 청룡의 머리가 되어서 용두로 불렸다고 하네요. 청룡의 머리라니 멋지지 않나요? 여기에는 유채꽃 나무가 있었는데 제가 간 날은 유채꽃이 진 후라서 아쉽네요. 생가지는 원래 초가로 된 집이 아니었다는데요. 1995년 4월 20일 문중의 고중을 받아서 기와집으로 변형되어 있던 가옥을 다시 초가로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생가지 건물을 일자형 목조 초가와 헛간, 외양간으로 이루어진 부속 건물들이 있고 본초 오른쪽에는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집의 돌담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잘 어우러지네요.
그리고 생가지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정은 2002년 11월에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조병호 박사의 유명한 말 기억나시나요? 살인문 돌담의 바깥 주차장 우측에 조병욱의 기념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빈대잡기 위에 초가 3단 태울 수 없다 라고 크게 써있고 아래는 조병호 박사의 생애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로써 조병호 박사에 대해 알아보고 생가를 둘러봤는데요. 생가에 오시는 길은 대중교통으로 426번, 1174번이 있습니다. 또한 차로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 그리고 조병호 박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하여 고려, 조선을 걸쳐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3.1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와 독립운동에 종사하신 후에도 당 리더로 활동하신 조병옥 박사, 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천안이 이렇게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천안에 살고 있지만 사실 잘 모르고 있진 않으셨나요? 집에만 있어 무료한 시간들을 나라의 역사를 알아보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동네 TV는 천안의 문화생활 소식을 빠르고 재미있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 소개하고 싶은 우리 동네 이야기를 아래 메일로 통해 제보해 주시면 방송 제작에 적극 방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